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동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화성 화재 사고입니다. 오늘은 화성 화재 사고 사망자 보상 처리가 힘겨운 다툼이 될 듯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에 화성시 소재 RECL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 사고로 31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23명이 신원이 지금 다 확인됐는데 살펴보면 한국 국적인 분이 이렇게 6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한 명이 라오스 출신인데 이분도 귀화해서 지금 한국인 이쪽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래 표로 보면 이 중국인이 지금 17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지금 이 17명인데, 자, 사실 이 위에 한국인 가운데 한 명이 이제 그 존족 출신인데 이제 귀화한 분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18명인데, 국적별로 따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17명, 이게 살펴보면 이 17명 가운데 여자분이 12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여성분들이죠. 그리고 여기 성이 레가라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 성이 레가란 분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 성이 별가란 분인데 아마 이건 한족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성실 보면 대부분 존족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안타깝게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여기 2001년생이가 있습니다. 2001년생, 01년생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2001년생, 이제 만으로 23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99년생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사상자 가운데 대부분 중국인이다, 이렇게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워낙 그 큰 사고니까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1월 7일 그 이천냉동 창고 그 화재 사고 때 사망자가 40명이었지만 중국 동포는 그 당시에 13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단일 사고로 봤을 때 이번에 중국 동포 사망 숫자가 가장 많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사고가 발생해서 이주민 이런 단체들이 이제 나서서 이 대책위원회를 이제 설립하고, 어제도 이제 그 동포단체 대책위원회도 이제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위원회에서 뭘 하냐, 이제 공동성명서도 발표하고 분향소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유가족도 돕고 뭐 이런 그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번 그 사망자, 그러니까 이 동포 사망자 가운데 안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산 그 단원구 그 원곡동에다가 분향소를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 관할 파출소 소장이 찾아와서 무슨 뭐 나라를 지켰냐, 왜 이 뭐 분향소를 설치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돼서 뭐 이분이 사과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고가 기왕에 그 생겼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보상이죠. 보상 처리. 이 보상 처리가 가장 중요한 이제 사항이죠. 근데 이 지금 이 중국인 17명 가운데 일부 유가족은 한국에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지금 중국에서 수속 밟아가지고 오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 이렇게 그 한국인들처럼 가족이 뭐 지금 현재 한국에 있고 이런 상황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 중국 동포들이 이 유가족들이 뭐 모여서 무슨 대표를 선출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실제적으로 어려운 뭐 상황이죠. 그래서 그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 동포 단체 대책위가 유가족 그 대표 역할을 해야 된다. 대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보상 처리에 있어서 가장 그 첫째 중요한 게 뭐냐, 절대 화상을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어제 그 듣는 소식에 의하면 관계 측에서 찾아와서 빨리 이렇게 화상하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제안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일단 화장 처리하면 협상 여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버텨야 돼요. 절대 화장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어설프게 그 보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줄 테니까 뭐 이거 어설프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 두 가지를 버티면서 원만하게 처리할 때까지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필경 이 동포분들은 유가족들이 한국법을 잘 모르죠.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한국인 그 유가족 분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도움 받을 것을 저는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자, 2008년 그 1월 7일 이천 그 냉동창고 화재 시 그 보상 처리를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H2가 많았습니다. 동포대가 10명 가운데. 근데 H2는 이 사람들 어떻게 보상해 주냐? 예를 들어 H2 체류기간 있죠. 뭐 3년에서 예를 들어 뭐 1년 남았다, 2년 남았다. 그러면 그 남은 기간만 한국의 그 노임에다 적용시키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50살이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일할 수 있다. 그러면 그 1, 2년은 체류기간 빼고 나머지는 한국의 평균 노임에다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평균 노임에 적용시켜요. 그러면 이 보상이 확 떨어지는 거죠. 한 서너 배 확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대부분 나이 많았어요. 뭐 50대 초반도 다 젊은 나이였고, 50대 중반, 뭐 60대도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보상을 얼마 못 받았어요. 그 이번에 이 화성 그 RCL 공장이 그 화재 사고 보면 대부분 젊었죠. 나이가 젊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지금 사고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H2일 경우에 또 나머지 체류 기간만 한국 측에 어떤 그 평균 노임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살이다. 그럼 앞으로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이 30년 되는데 그 30년이라는 그 보상을 어떻게 하나? 한국의 평균 노임을 적용하시고 중국의 평균 노임에다 적용시킵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이게 그 한국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그거 중국의 뭐 노임에 적용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억울한 일이죠. 그리고 2000 그 냉동창고 화재 시에는 그 2008년 1월 7일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동포들 가운데 F4 비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F4가 지금 뭐 대부분일 것이란 말이죠. 지금 뭐 동포들이 F4 숫자가 전체적으로 뭐 43만 뭐 이렇게 되니까 17명 가운데 뭐 F4가 많을 거예요. 그럼 이 F4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F4도 분명히 거기에 체류기간이라는 게 있죠. 3년에 한 번씩 연장하다 보니까. 그럼 또 H2처럼 그걸로 적용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4대 보험에 있어서 국민연금은 이 F4분들이 한테는 돌려 안 줍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돌려준 거. 그럼 여기 이 법에다 적용시킨다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중국의 평균 노임에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한국 평균 노임에다 적용시켜야 되죠. 그래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4가 이게 이번에 쟁점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만히 이렇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 지금 공장 측에서 한국의 최대 로펌이 김현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변호사들을 선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경찰이 압수수색하는데 거기 뭐 현장에 입회도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려되는 것이 그 보상 처리에 있어서 이 김현장 변호사들이 물론 뭐 원칙대로 뭐 하겠죠. 그러나 좀 이렇게 다툼이 될 그런 부분에서는 이 보상 처리가 난항을 겪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려됩니다. 그럼 지금 동포단체 대책위원회가 섰는데, 그럼 동포단체는 아무리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도 필경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의 그 힘 있는 시민연대와 뭐 연대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서 민변 같은 이런 인권 변호사들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금 국제적으로 주목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물론 뭐 중국에서도 지금 많이 뭐 언론 매체나 뭐 정부 측에서도 관심 갖고, 또 변호사 뭐 이런 법률 부분에서도 지금 관심 갖고 있지만, 지금 영국의 BBC, 그러니까 영국의 BBC 하면 한국의 KBS, 중국 뭐 CCTV, 일본 NHK에 해당되는데, 그 영국의 그 최대 공영방송 BBC에서 지금 다음 주 화요일에 한국에 옵니다. 이 사건 취재하러. 저하고 연락이 돼서 지금 다음 주 화요일에 지금 한국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제적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건인 것만큼 보상 처리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